자, 시장 모처럼의 반등세에 여러분들의 계좌 종목들도 수익으로 전환시켜볼 기회 잡으셔야겠죠. 자, 그 타이밍을 잡는 비법 저희 고고쇼에서 확실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VIP 부의계좌 1등 매니저죠. 신광석 매니저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이 좀 걱정 말라 어제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바로 반등이 나올 줄 몰랐는데 네. 오늘의 반등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란바 이슈로 인해서 금요일 날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 좀 하락이 좀 이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좀 멋지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밀리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실 단계 아니다라고 어제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그렇죠.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한시름 더 쉬었을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잠시 뒤에 과연 시장 어떻게 되고 우리가 공략해야 될 종목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종목도 좋은 수익을 오늘 또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잠시 뒤에 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어제 이 중동발 이슈가 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이에 따라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또 높아지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우리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 굉장히 좀 큰 의미 있는 이 원자재 가격 중에 하나죠. 금, 골드 가격이 높아지고 있죠. 예, 정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온스당 현재 약간 좀 빠지고 있는데 1,565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이라는 건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다시피 위험 자산이 아니고 반대 안전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험 자산 이제 주식과 그리고 단기채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금 가격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제가 장중에 잠깐 찍어 온 건데요. 요게 지금 요 라인이죠. 제가 그어드린 요 라인을 그냥 중요한 저항 추세 라인이었거든요. 이것을 가파르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무려 한 3, 4일 만에 가파르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전고점 영역에서 약간의 좀 멈칫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여기서도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도 미국에서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삐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으로 상승이 나는데 지금 이제 중동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전 세계 금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조금 재밌는 상황이 펼쳐졌죠. 금 가격이 올라가는데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미국 증시는 또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모습들과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1% 넘는 상승 탄력이 나왔다.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시장이라는 거는 신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 원자재,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투자자들의 심리 하나가 반영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한 달 전에 나왔을 때도 보여드렸던 화면이죠. 바로 미국 증시에 현재 굉장히 탐욕이 많이 있느냐 아니면 비관과 공포 지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Fear and Greed 인덱스 지표를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최고가가 얼마 전에 미국이 그러니까 중동발 리스크가 벌어지기 전에 여기 화살표 보이실 겁니다. 화면에. 이게 이제 우측으로 가면은 굉장히 극도의 탐욕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욕심이 굉장히 지나치다라고 볼 수 있고 빨간색으로 되면 이스트림 피어라고 보는데 여기가 이제 극도의 공포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이 화살표가 이쪽으로 좀 반영을 틉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게 최고치가 100인데 얼마 전까지 97이었어요. 근데 지금 중동발 이슈 나왔는데도 90 이상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 미국 시장 진짜 엄청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걸 토대로 투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이걸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85 이상이 넘어가면 과열권이라서 3달 전에 미국 증시에서 돈을 다 회수를 했다고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나서 2달 반 정도의 미국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너무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이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언제든지 미국이 여기서 빠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도 제가 관심 종목이나 어제 말씀드린 종목 말씀드릴 텐데 네. 제가 조금 시장에 대한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 오늘까지가 그 이란의 그 솔레미니 장군인가요? 네. 그분이 엊그저께 이제 금요일 날 숨지고 나서 이란에서 4일 동안 국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까지 국장 마감 그 기간입니다. 끝나는 기간인데 이슬람 율법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4일 동안 국장 열릴 때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데요.
이게 원래 이슬람 사람들의 이런 율법에 의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끝나면 오늘부터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이란이 지금 모스크 사원에다가 붉은 깃발을 내세우고 뭔가 보복을 하겠다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시장에 잠깐 올라갔지만 갑작스럽게 이란 관련된 이슈가 툭 튀어나오면은 뭔가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들,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제가 금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 시세가 저항대를 돌파했다는 건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농후하다고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한간에는 뭐 지금 뭐 저희가 경제 TV지만 국제적인 정치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언급해야 되는데 네. 아마 이제 뭐 1900년대, 1900 그 초반이라든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걸프전 관련된 아마 소식 아실 거예요. 그때 이제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급등이 나와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걸프전이 일어날 확률, 제2의 걸프전, 그러니까 전쟁으로 전면전 갈 확률이 한 30% 정도 되고 약간의 조금 제3국, 뭐 이스라엘이나 이라크에서 좀 발생 확률 70%라고 보는데 제가 왜 전면전이 조금이라도 확률이 있다고 보면요. 세상에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슬람의 그 사람들이 민족주의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키는 누가 지고 있냐면 미국이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떠한 부분에서 뭐 52개국에다가 뭐 군사 주요 시설에다가 타겟을 잡고 공격할 준비했다. 보복하기만 해봐라. 뭐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이란 지도자들은 민족주의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띠는 사람들이라서 이란이 여기서 갑자기 추가적인 도발이라든지 국지적인 이 벌어진다면은 당연히 전면전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걸프전도 설마에다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가능성 대비하셔야 되면 전쟁이라는 건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좀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다음 주에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13일 날 대이란 중동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포럼에서. 그래서 이전에도 중국 관련된 작년 5월 달에도 펜스 부통령이 중국 관련된 이 미중 전쟁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동 정책 13일 날 나올 거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조금 시장이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단기적인 하방 리스크는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뭐 때문이냐면 이란 중동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번 달은 최소한 갑작스러운 뉴스 나와서 하락이 나와도 어쩔 수 없구나라는 부분들을 인지하시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계속 하시는 걸 권유해드리면서 이번 주 전략까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도 간단히 짚어봤는데 네. 홍콩에서 또 폐렴이 발병하고 있잖아요. 네. 이 수혜주로서 고려 제약을 또 공개해 주셨는데 네. 이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리뷰해 주십니까? 사실 어제도 상승이 나고 오늘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이제 한 장중에 한 8%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종가 대비 기준으로 한번 화면을 보시면 말씀드릴 텐데 종가가 어제 이제 7,68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가가 7,900원 정도 시작했는데 오늘 한 대략 7.94% 정도 상승 나왔죠. 그러니까 시가에 아마 저의 힌트를 얻으시고 매매를 하셨더라면 뭐 충분히 오늘 뭐 수익을 좀 거두실 수 있는 종목이다가 좀 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뭐 중동발 리스크가 있더라도 이런 또 중국 관련된 이슈 제가 아직 기대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별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오늘 조금 종목을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한번 눌림목 매매할 수 있는 종목 하나 말씀드릴 텐데 네. 첫 번째는 뭐 우리 앞서 우리 앵커님이 잘 짚어주셨다시피 홍콩에서의 제2의 사스 우려가 계속된다는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죠. 오늘 종목 마찬가지 고려제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도 저는 충분히 매수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국 사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스는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의심할 수 있는 이런 뭐 이슈를 갖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고려제약이고 이전에 실질적으로 2002년, 2003년도에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이 고려제약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종합감기 및 호흡기 질환 치료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요. 실적 꽤 괜찮습니다. 아마 EPS 주당 수익도 꽤 잘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적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땐 다음 주까지는 8,000원 이하를 계속해서 뭔가 구간을 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단기성으로 한 10% 내외로 이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고려제약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볼게요. 제가 앞서 투자 전략을 말씀드렸을 때 이 미국과 이란의 이 중동발 리스크가 1월 달 내내
또 이어질 수도 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재선을 하기 위한 카드 중에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재선이 이제 11월인데 재선 내내 써먹을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의 공화당 입장에서 셰일가스 관련된 부분에 수익을 창출해서 자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재선 자금을. 그래서 아마도 일단 최소한은 이 중동발 리스크가 1월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뭐 흥구석유 뭐 이런 종목이 있는데 사실 흥구석유는 오늘도 또 올라갔더라고요. 오늘도 10,000원을 넘어가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은 한 이등주 성격의 좀 덜 올라간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바로 대한유팜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중동발 리스크 관련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사실 이 회사가 파마회사예요, 파마회사. 그러니까 제약회사인데 그 카자흐스탄의 유정 시추 업체에 영국의 국영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뭐 유정에 대해서 시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3군데 정도가 지금 이런 셰일가스라든지 그런 유가 관련된 부분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제약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또 유정 시추 업체에 대한 지분 투자에 대한 또 반사익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9년도 실적까지밖에 안 나왔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300% 이상의 지금 실적 증가가 나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아마 올해 유가 상승이 만약 상반기 지속이 된다면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해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마무리 좀 할게요. 네. 대한유팜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 상승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어제 좀 상승이 좀 크게 나오고 약간의 지금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눌림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내일 13,000원 선을 좀 지지를 해준다면은 한 13,000원 정도 내외가 여러분들이 한번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대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은 한 13,000원 정도가 만약에 지지 라인으로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뭐 10에서 15% 정도의 다음 주까지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고려제약 그리고 대한유팜 두 가지 섹터와 이 종목들을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심주로 공개된 이후에 쭉 수익을 내고 있는 고려제약, 더해서 중동 이슈 수혜주인 대한유팜 후발 주자로서 또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님 오늘도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고민을 좀 많이 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시장을 대응해야 되느냐. 저는 일단은 뭐 지수 자체가 크게 빠질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한 조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갑자기 또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어쩔 수가 없게 하락은 그에 대한 대비를 하실 분들은 여러분들 MBN 고유 사이트에서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달려갈 테니까 신광섭 찾아주시면 여러분들 좋은 얘기 제가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 첫 1등 매니저의 1등 비결 궁금하신 분들 잠시 뒤 4시 반 무료 방송에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